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 남편의 서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는 바로 그 방에서 말입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네. 진수의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니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겠네. 물론이지. 아마 시어머니는 계속 요양원에 계실 거야. 치매가 더 심해지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금자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고 서울 성북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박태석이 그룹 회장이었는데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고 할까요? 성북동 저택은 한국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곳인데 예전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 회사 임원들도 자주 오고 각종 모임도 많이 열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때 제 곁에는 아들 재우와 며느리 윤희가 있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 뒤를 이어 그룹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일에만 매달려 살더군요. 저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겉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55인데도 관리를 잘해서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병원 가시는 날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윤희가 저를 데려다 주긴 하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회사 일도 하고 사교 모임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그저 치료받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서글플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돌아와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윤희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 달도 볼 수 있죠?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였는데 정말 부드럽고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결혼 후 25년 동안 아들에게도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날까요? 호텔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최근 윤희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재우가 출장 갈 때마다 외출이 잦아진 것,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새 옷을 자주 사는 것들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친구와 만나는 약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은 일에만 매달려 있고 이제 며느리마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와 똑같이 정중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윤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윤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급하게 받는 모습, 통화할 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모습들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윤희와 재우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해질지 상상해 보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매인 척한다면?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윤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로워지는 현실 속에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그 수상한 행동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윤희와 재우가 저를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희의 수상한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치매 연기도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윤희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재우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윤희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희야, 재우가 이번 주 내내 부산에 내려가 있어야 한다며? 제가 물었을 때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공장 점검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보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윤희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어요라며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마트 갈 때와는 달리 화장을 다시 하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트에 가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윤희가 나간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제가 의심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치매 연기를 말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첫 번째 시도를 해봤습니다. 윤희 씨, 오늘이 며칠인가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존댓말이었습니다. 윤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11월 15일이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화요일인 줄 알았네.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윤희는 조금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좀 더 확실한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려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윤희야, 병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이야기세요, 어머님?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윤희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거나 걱정스러워하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셨나요? 글쎄요.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러웠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희가 제 상황을 이미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재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저는 아들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같이 가겠어요. 재우는 정말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귀찮다는 기색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바쁜 일정에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본격적인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윤희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에게 반말을 해왔는데 갑자기 존댓말을 쓰니 윤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희 씨,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말하자 윤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 이름을 왜 그렇게 부르세요? 아, 미안해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요. 저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윤희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묻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척도 했습니다. 윤희 씨,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조금 전에 약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윤희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진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처음에는 윤희도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병원 가는 날이라고 3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저는 미안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윤희가 또다시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야, 시어머니가 치매래. 의사가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담스러워. 하루 종일 같은 말 반복하고 약 먹는 것도 까먹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윤희가 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만나자. 이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시어머니는 뭘 해도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제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윤희의 행동을 파악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재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실망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진수라는 남자와의 만남이 연기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 정밀 검사는 언제 받으실 거예요? 재우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윤희 씨가 병원 예약을 잡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재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윤희한테 존댓말을 하세요?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요즘 좀 헷갈리네요. 저는 일부러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재우와 윤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우와 윤희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몰래 들어봤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빨리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야겠어. 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한계예요. 하루 종일 돌봐드리는 것도 힘들고 같은 말을 몇 번씩 해드려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오다니요.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엄마가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점점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의 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유로운 생활에는 진수와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치매 연기를 조금 더 심하게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척도 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리는 척도 했습니다. 윤희 씨, 화장실이 어디였나요? 새벽 2시에 제가 윤희를 깨워서 물었습니다. 윤희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 짜증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복도 끝쪽이요.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저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윤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정중하게 대하지 않고 말투도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아까 드신 약 또 드시려고 하세요? 30분 전에 이미 드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바닥난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순진한 척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희가 중얼거렸지만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우가 또다시 출장을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어디 가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저녁도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진수를 만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가 나간 후
저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는데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정말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조금 지워진 상태였고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윤희 씨, 늦으셨네요. 친구분과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윤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벌써 11시가 넘었는데요. 잠이 안 와서요. 그런데 친구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윤희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거짓말이 확실해졌습니다. 대학 동창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주치자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요양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혹시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깜빡하는 것 같아서요. 윤희 씨한테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희는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불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윤희의 계획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윤희가 평소와 달리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요양병원에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를 만나야 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혼자 가시는 건가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저녁 드시죠. 윤희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외출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윤희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의 개인용품들을 살펴봤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윤희가 친밀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진수와 함께 마이너스 2024.10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25주년을 앞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이런 사진을 찍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간 보조 휴대폰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발신자는 진수였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희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혼자서 외출할 수는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불러서 메시지에 나온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가족의 며느리로 살아온 윤희의 배신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감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희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랑 쇼핑하고 왔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잘 지내셨죠? 윤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윤희 씨,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집에 왔었나요? 저는 일부러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윤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아, 그랬나요? 남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환청이나 환각이 생길 수도 있대요.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윤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환청까지 들으신대요. 집에 남자가 왔었다고 하시고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고. 윤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재우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윤희는 본격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머님 혼자 두기가 무서워요. 만약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밤에 집을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윤희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요양원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재우가 망설였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24시간 돌봐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로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희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신은 자유롭게 불륜을 즐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자. 하지만 엄마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자. 재우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여러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와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곳이에요. 윤희의 말투는 마치 저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희 씨, 제가 요양원에 가면 윤희 씨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집 정리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할 거예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희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윤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희가 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했고 그녀의 모든 계략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윤희에게 제대로 된 함정을 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재우가 또다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이번에는 일본으로 출장을 가요.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윤희가 말했는데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윤희 씨와 제가 일주일 동안 단둘이 지내야 하는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 혹시 그동안 요양원 견학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재우가 없는 일주일 동안 저를 요양원에 맡겨두고 자유롭게 진수와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이 뻔히 보였거든요. 윤희 씨,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 가면 윤희 씨는 정말 괜찮으실까요? 혼자 있으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러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윤희가 대답했지만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체험을 받아들이되 윤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계획을 망쳐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요양원 체험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연락해 볼게요. 아마 내일 당장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희 씨, 혹시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집에 누가 와도 될까요?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이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윤희 씨도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친구분이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필요하면 친구들 불러도 되겠네요. 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정말로 요양원에 연락을 했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체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내일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일주일 체험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입소하시는 걸로 하죠. 윤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그런데 혹시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혹시 도둑이 들거나 가스가 새거나 그런 일들 말이에요. 윤희 씨 혼자서 다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윤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모르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놨습니다.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도입했던 보안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꺼놓고 있었거든요. 윤희 씨,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집 잘 부탁드려요. 제가 요양원으로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시고 요양원에서 편하게 쉬세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저는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윤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태블릿을 통해 저는 집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드디어 윤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수가 우리 집으로 온 것입니다.
윤희는 그를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 남편의 서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는 바로 그 방에서 말입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네. 진수의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니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겠네. 물론이지. 아마 시어머니는 계속 요양원에 계실 거야. 치매가 더 심해지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희는 처음부터 저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희와 진수가 제 방에서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석들이 꽤 있네. 이것들 팔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함부로 손 떼면 안 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치매 환자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 윤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윤희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 저는 요양원에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 씨, 요양원 생활이 좋긴 한데 집이 그리워요. 혹시 하루 정도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올 수는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체험 기간을 다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만. 제 방에서 하루만 자고 싶어요. 저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요양원 규칙도 있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계세요. 윤희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마치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에게 진짜 충격을 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요양원에서 윤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희 씨,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집에 있는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 약은 제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다른 약을 주실 거예요.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윤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먹던 약이 좋을 것 같은데 윤희 씨가 가져다 주실 수는 없나요? 제가 다시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져다 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에서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끊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윤희와 진수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놀라움을 선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요양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응급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이웃이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외출 중이라서 제가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응급 상황이라고 하니 직원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집안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윤희와 진수가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제게 준 열쇠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소파에서 친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면 이 집은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야.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살 수 있겠네.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재우는 워낙 바빠서 집에 거의 안 오니까. 사실상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될 거야. 시어머니 요양원비는 누가 내는 거야? 당연히 재우가 내지.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도 나중에는 재우가 상속받을 테니까 결국 우리가 쓰게 되는 거야.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희 씨, 진수 씨, 안녕하세요. 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진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윤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방금 왔습니다. 약을 가지러 왔는데 윤희 씨 친구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 씨 시어머니 오금자입니다. 저는 진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수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이분이 그 대학 동창분이신가요? 자주 만난다고 하셨던 분 말이에요. 제가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윤희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윤희 씨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인데 진수 씨는 어느 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수가 당황해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요. 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진수 씨, 결혼은 하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윤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윤희 씨 친구분이니까 안면을 트고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재우야.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재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집에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 윤희 씨 친구분도 와 계시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어떤 친구요? 진수 씨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윤희 씨 대학 동창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집으로 가겠어요. 출장을 일찍 끝내고 갈게요. 재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재우야, 그럴 필요 없어. 별일 아니니까. 제가 말했지만 재우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수는 이미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벌써요? 저녁도 같이 드시면 좋을 텐데요. 재우도 곧 올 거라고 하던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진수가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도 진수를 배웅하러 따라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재우가 오면 어떻게 해? 윤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피하자. 나중에 연락할게. 진수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치매 때문에 헷갈려 했을 텐데 오늘은 너무 또렷해.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일단 조심하자. 진수가 떠난 후 윤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윤희 씨, 방금 누가 왔었나요? 제가 헷갈리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윤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어머님. 그런가요? 남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착각이세요. TV 소리였을 거예요. 윤희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재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평소보다 더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와인잔을 치우고 진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재우를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셨다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재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우야, 윤희 씨 친구분은 어디 가셨나요? 방금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재우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요? 누가 왔었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윤희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라고 하시던데. 윤희 씨 대학 동창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자 재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수요? 윤희 씨, 제가 모르는 남자친구가 집에 왔었나요? 재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재우야, 그런데 참 이상해요. 거실 탁자에 와인잔이 2개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재우가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와인 얼룩이 남아 있었고 서둘러 치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윤희 씨, 이게 뭐죠? 재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혼자 와인 마셨어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고 나서 심심해서. 윤희가 변명했습니다. 혼자 마시는데 왜 잔이 2개예요? 재우가 추궁했습니다. 윤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우야, 제가 집에 왔을 때 분명히 남자분이 계셨어요. 윤희 씨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고 계셨다고요.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해요? 재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분이 제게 인사도 하셨어요. 진수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희 씨, 정말로 남자가 집에 왔었나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윤희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네, 왔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집에 와서 와인을 마신다고요? 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진짜 폭탄을 터뜨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우야, 사실 저는 요양원에서 집안 상황을 지켜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요. 아버지가 설치해 놓으신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켰거든요.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재우야,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난 며칠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재우에게 말했습니다. 재우가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보안 시스템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윤희가 저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 씨야말로 왜 이런 짓을 했나요? 2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는데 저는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상이세요?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치매는 윤희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연기한 거였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재우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곧이어 재우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희 씨, 이게 대체 뭐예요? 재우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설명할게요.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설명이요? 남의 남자와 우리 집에서 아버지 서재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우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윤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에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재우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폭로하긴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치매가 아니었어요? 재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우야. 하지만 윤희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엄마를 무시했던 것도,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재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모두 윤희 계획이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유롭게 불륜을 즐기려고 했던 거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재우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윤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우야, 윤희는 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내 보석들을 팔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제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재우가 윤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윤희 씨,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희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재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윤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재우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25년 동안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어 안타깝다. 윤희가 짐을 챙기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윤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윤희가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윤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윤희야, 할 말이 있어?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님을 속이고 재우를 배신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진수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런 짓을 했군요. 제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몇 년을 보냈고 재우는 일만 하고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윤희가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건가? 제가 반문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수와 있을 때만큼은 제가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이혼하고 만나면 될 일 아니었나? 왜 나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우와 이혼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혼전 재산도 없고 결혼 후에도 제 명의로 된 게 없거든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윤희의 진짜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윤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재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재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말만. 윤희가 애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내일 변호사와 이혼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재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우야, 25년을 그냥 버릴 거예요? 윤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25년을 버린 건 당신이에요, 윤희 씨. 재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윤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재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윤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재우야, 괜찮니? 제가 아들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25년 동안 윤희를 믿고 살았는데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윤희를 의심하셨어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윤희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부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군요.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갈수록 윤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특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는 정말 배신감이 컸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우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윤희에게 관심을 안 줬으니까. 재우야, 그건 핑계야. 결혼 생활이 힘들면 대화로 해결해야지 불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반성해야겠어요. 앞으로는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재우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던 윤희가 없으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재우는 윤희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집안일은 어떻게 할까요? 가정부를 구할까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요양원은 생각 안 하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재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우야,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깜빡했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우도 웃었습니다. 맞네요. 엄마가 이렇게 똑똑하신데 요양원이 웬 말이에요. 며칠 후 재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윤희가 떠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걸요. 재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우야, 내가 바쁜 걸 이해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일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재우가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윤희보다는 훨씬 나은 아들이야.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오겠어요. 그리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재우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윤희의 배신으로 상처받긴 했지만 오히려 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우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재우야.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